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종목 5개를 엄선해 선정해 드리고요. 그 가운데 베스트 한 종목, 탑픽주까지 골라드리는 시간, 주식 탑5 시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이 그리스 우려 때문에 좀 팔고 시장은 약간 더 밀리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의외로 외국인들이 삽니다. 선물도 사고 선물도 사요. 6월 둘째 주 이후에 딱 하루를 제외하고 외국인들이 어제 빼고 하루를 제외하면 거의 산 적이 현물 기준으로 없었고요. 선물은 동시만기 전후로 해서 급하게 정말 많이 매도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오늘은 양쪽에서 같이 산다는 이건 정말 꿈에도 생각조차 못했었던 시나리오가 오늘 의외의 타이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코스피는 조금 전에 상승 전환까지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선 슬쩍 발을 뺍니다. 현재 매도 전환을 막 했고요. 코스닥에는 그러나 기관의 매수가 여전한 가운데 오늘 아침에 밟아본 새로운 영역 750선 부근에선 크게 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제약주들의 강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코스닥에서는 좀 더 넓게 보면 의료기기 업체까지 들썩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오늘 업종별로 거래소에서는 의약품 업종이 단연 5% 이상 평균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이 거의 보합세인 것에 반해서 평균적으로 이 섹터에만 들어갔다면 종목이 5% 오른다니까 전체적으로 제약주가 얼마나 강한지 감이 오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었던 종목은 또 올라서 추가로 더 오르는 상황이고요. 어제 못 올랐었던 종목은 못 올랐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강세 재료를 찾아내면서 이제 뒤늦게 발을 맞추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관련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요. 어떤 제약 바이오주들을 지금 사도 괜찮은 그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오늘 특별히 도움 말씀 주시고자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참고로 최영동 멘토님은 한올바이오파마라는 종목으로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수익을 내어주고 계신 분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어제 급등, 오늘도 9%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영동 멘토의 종목, 먼저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고요. 혹시 공통점이 있는지도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공개합니다. 오늘 최영동 멘토가 골라온 종목 5선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바텍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KH바텍하고는 달라요 라면서 다른 김태환 멘토님하고도 언급했었던 그런 종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치과용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의료기기 만드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바텍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예, 이 종목은 다들 잘 아시겠죠? 세 번째 종목은 바이넥스. 시장에 조금만 관심 있으시다면 아마 최근 들어 이 종목의 수급이 심상치 않고 어제 급등했다는 사실 그리고 최근에 뜬 재료까지 알고 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 오늘 새롭게 들을 기회도 마련되네요. 네 번째 종목은 삼천당 제약이고요. 마지막 종목은 CTC 바이오입니다. 오늘 혹시 공통점 있나요? 예, 일단은 바텍이라는 분야는 비슷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의료라는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오늘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뽑아봤고요. 그 안에서는 사실은 장비주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포진이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번 시간에는 좀 귀를 좀 기울여서 좀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한올바이오파마로 확실하게 이 제약바이오 쪽에 감을 잡으신 물이 오른 최영도 멘토씨라서 오늘 특별히 종목 우선 또 관련 섹터에서 꼽아주셔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종목 하나하나 들여다볼게요. 네, 첫 번째 탑1 종목입니다. 네, 바로 바텍인데요. 2분기 실적 시즌에 코앞인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하셨습니다. 치과용 장비 업체 만드는 기업이고 제가 아까 방송 전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네. 치과용 의자도 같이 만든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매출이 상당하대요. 예, 일단은 1분기 실적을 아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종목이 이 기업이 참 돈을 열심히 잘 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실 거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이제 일반 진료를 받으시거나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하시기가 상당히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이 회사가 생산을 해내고 있는 치과용 의료 장비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세계에서 호평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에서는 접할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해외 쪽에 대한 해외선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인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출발 증시 와이드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도 네. 조금 불안정한 시장에서 믿을 만한 건 실적 호전주밖에 없다 하셨었잖아요.
하는 딱 그런 종목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바이오 종목군이라든지 의료 종목군들을 좀 접근을 하실 때 뭐 펀더멘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바텍이 지금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한 54배 정도가 나오고요. PBR 같은 경우는 한 4배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우상향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들은 시장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구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가능성들 그리고 이제 바텍이 생산해내고 있는 의료용 장비, 그러니까 치과용 의료용 장비에 대한 해외 쪽에 대한 이제 판매량 자체가 늘어난다는 점, 그와 더불어서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레이온스가 생산해내고 있는 디텍터에 대한 이제 시너지 효과까지 좀 기대를 해본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 다른 제약바이오, 쉽게 말해서 의료 큰 틀에서의 이제 의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빵빵빵빵 이제 크게 지금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일주일째 사이드 좀 기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추세적인 움직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기술적인 포인트 오늘 마이너스 2.87 정도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직전 고점에 대한 눌림목 구간을 형성해주고 있는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자회사에 대한 움직임들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추이 한번 좀 지켜보실 것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북미 시장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이 바텍의 실적을 이끌어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괜찮은 매수하기에 그런 라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쯤에서 산다면 그리고 오늘 3만 원에서 약간 또 떨어지고 있는 라인이라서요. 이 정도에서 산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일단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가능성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들어서게 되면은 각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각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 자체가 실적에 대한 얘기들을 아마 언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지금 일봉상에 대한 고점 자체를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31,700원 작년도 11월 달 형성이 좀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시점보다는 오히려 주봉이라든지 월봉에 대한 시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주봉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 11월 달의 고점과 최근 들어서의 이제 변동성 구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 여러분들 패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해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지금 하방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오른쪽 어깨를 완성을 시켜놓고 직전 고점을 돌파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직전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술적인 접근들을 좀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W자 펜던 쉽게 말씀드려서 역헤드 앤 숄더 패턴에 대한 높이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22,000원과 지금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3만 원대의 차를 계산을 해본다라고 되면 8,000원대의 갭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38,000원. 그렇습니다. 3만 원을 돌파를 강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38,000원대까지의 상승 흐름도 도전해볼 만한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과용 엑스레이 하면 장비 업체 가운데 이 바텍이 시장 점유율 8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1위 기업이 되겠는데요. 목표가는 지금 현재가가 28,000원인데 38,000원도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바텍 얘기 첫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의학 관련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탑2 종목은요, 바로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글로벌 원료의약품 업체,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 되겠죠. 전통적으로 종근당 관련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종근당 관련해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 종근당 바이오, 그리고 종근당 홀딩스, 이제 향후에 또 경보제약이 상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일단은 시장에서의 화두를 제약업종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만큼 여러 가지 신약 모멘텀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신약을 만들어냈을 때 또는 이제 제약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봤을 때 원료라는 부분들에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항생제 원료라든지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원료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강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게 되면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이러한 이제 의약 제품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공장의 크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정 수준의 뭔가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좀 잘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유럽 쪽에서 합격점을 좀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 종근당 바이오가 생산해내고 있는 원료들이 유럽이라든지 미주 쪽까지 수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종근당 바이오가 시장에서 제약업종이 만약에 올라간다,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가 준다라고 했을 때 종근당 바이오 같은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종근당 그리고 종근당 홀딩스에 비해서는 조금 못 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 어제 외국인들이 좀 샀고 대량 거래가 터진 상황 13% 정도 급등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바이오 종목군들은 이제 어제하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바이오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전의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1차적인 상승들은 대부분이 다 내준 상황이고요. 거기서 조정세가 좀 나왔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고점이 빨리 왔습니다. 2015년도 3월 달이죠. 3월 24일 날 고점을 형성해주고 꾸준하게 지금 하락 추세를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네. 어제자의 거래량 동반한 이후에 그동안에 이제 하락 추세라고 할 수 있는 27,000원, 8,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켰습니다. 네, 물론 어제 양봉이 상당히 의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되면 이제 오늘자 같은 경우는 1.41%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일자의 상승분 또는 이제 기대감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은 아닌데요. 아마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를 좀 보시게 되면은 30% 확대되고 나서의 트렌드를 좀 보시게 되면 한 차례 급등세를 진행을 시키고 나서는 그 다음날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네. 쉽게 말씀드려서 아예 그냥 차익성 물량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좀 쉬어가는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이런 이제 하루 이틀 정도의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횡보 구간을 만들어주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경우들을 상당히 좀 비일비재하게 보셨을 때요. 네. 보셨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종근당 바이오 오늘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에서 이러한 십자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고점에 대한 신호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시장에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국내 기업들의 실적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대형주들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빠졌다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수급적인 요인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은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히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수급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실적적인 부분들에서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종목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수급이 붙는 경향들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 최근에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뭐 신약기업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의 기대감이 꺾여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급격하게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약바이오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오히려 원료 공급에 대한 네.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가시성들이 다른 제약업종들하고는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에 어느 정도는 포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그렇다고 안전한 제약.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되면 제약업종 중에서도 단순하게 임상이라는 하나의 이벤트 이슈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쉽게 말씀해서 좀 비빌 언덕이 있는 종목에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얘기 들으면서 정말 느낀 건 제약바이오를 매매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내용을 모르고 와서 종목을 산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종근당 바이오는 그냥 바이오 종목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늘 이제 배운 바 느끼셨죠? 글로벌 원료의약품 업체여서 임상에 대한 그런 불안정성도 상당히 적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종목, 안정성이 높은 종목으로 볼 수 있다 하셨습니다. 실적 기대도 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어제 화제를 뿌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네 글자입니다. 공개하죠. 탑3 이 종목 바로 바이넥스입니다. 일본 최대 제네릭 제약사가 최대 주주로 있죠. 네, 이미 인수가 된 지 좀 되고요. 어제 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21.81% 급등했었고요. 추가적인 윗꼬리 없이 그냥 고점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딱 2시부터 분봉을 보실 수 있는 분들 갑자기 장대 양봉섬에서 끝이 나는 그런 모습 보셨을 건데, 자, 레미케이드라고 하는 바이오시밀러 가짜약이 일본에서 임상 3상을 거의 이제 완료를 했다고 하죠. 임상이 1상, 2상, 3상이 끝이죠. 예, 그렇습니다. 3상은 끝나고 이제 허가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앞서서도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도 실적에 대한 얘기들은 상당히 좀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네.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좀 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바이넥스는 조금 사실은 좀 반하는 종목이지 않나는 그렇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나의 큰 틀을 좀 얘기를 해드린다고 하게 되면 바이넥스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뭐 임상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생산 쪽에 포지션이 잡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방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요 이제 최대 주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니치 있고 제약사에서 이제 레미케이드 바이오 시밀러를 좀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허가가 떨어지고 생산이 돌입을 하게 되면 바이넥스의 전량다 생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3상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1상, 2상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부분들 상당히 많이 걸리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돈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1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2상에서 또 꺾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미 1상과 2상을 거쳐서 3상을 들어갔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그래서 들어갑니다. 이제 어제 20% 넘게 올라갈 때 기관이 엄청나게 샀던데요. 아, 예.
정말 무섭게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니 그래서 어제 급증했지만 또 무섭게 20%나 올랐지만 요거 좀 되지 않을까. 이제 파는 일만 남았잖아. 허가받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개인들을 제외시키고 나서 외인과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참 애매해요. 재료는 확실히 좋은데 뭐 수급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사야 될지 아니야 20%가 올랐는데 또 내가 사면 빠져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일봉을 아마 보시거나 아니면 주봉을 보시거나 월봉을 보시게 되면 사실 바이넥스는 정말 지금 계속적으로 꼭지가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서울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좀 차관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세를 좀 촉발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약업종의 특성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큰 크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바닥을 쳤다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움직일 수 있는 성장에 대한 폭 아니면 이제 원상 회복에 대한 그 폭 자체를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평가를 내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을 투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경기 민감률이 튀어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되면 여전히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성장성이라는 큰 시장의 화두를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단편적인 임상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뭐 재료 쪽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기지라든지 이런 쪽에 포지션이 맞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 부분들이 바이넥스에 투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뭐 증시 격언 잘들 아시죠?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그렇죠. 그런 전략들이 좀 유효하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시장에 따끈따끈한 화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임상 3상을 완료했다는 저희가 바이넥스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관련주 슈넬 생명과학 또한 오늘 이틀째 급등하네요. 탑4 네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자, 탑4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넓게는 의료주를 보고 계십니다. 삼천당 제약, 안구 건조증 치료제 시장 1위, 소위 인공눈물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그냥 결과적으로 냉정히 봤을 때는 14,000원을 결국 못 넘지 않았나. 예, 일단은 앞서서도 이제 앵커님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DHP 코리아, 인공눈물. 정말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텐데 익숙하게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려서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삼천당 제약 정도는 대충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뭐 삼천당 제약이 가장 화두가 됐었을 때가 뭐 중국 스토리 나오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얘기가 좀 진행이 됐었고요. 뭐 중국의 공기가 안 좋아서 맞나요? 뭐 저만에게 판매량이 그렇죠. 많이 늘어지고 뭐 노인 인구가 좀 증가함으로 인해서 또는 이제 스마트폰의 활용도 또는 이제 태블릿 PC에 대한 활용도. 그러니까 눈이 침침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못 오르죠? 그런 스토리들을 깔고 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스토리를 외울 정도의 종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종목이고요. 사실은 이 종목을 얘기를 계속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생각보다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해서 좀 겸연쩍은 종목 중에 좀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부터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삼천당 제약이 그동안에는 사실은 중국 쪽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가들의 변동성을 유발을 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동사가 생산을 해내고 있는 저만액이 유럽 쪽에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이제 중국 플러스 유럽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단기적인 박스권이라고 하기엔 조금은 좀 민망한 수준의 박스권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13,000원과 14,000원대의 고점 돌파가 2분기 실적 이후에 또는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유럽 쪽에 대한 시장 판매량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장기간의 박스권을 돌파시킨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의 연장선으로 사실은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은 박스권을 돌파할 때 사는 것이 어떨지. 저는 이번에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 사서 조금은 다른 제약 관련된 종목군들에 좀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마 제가 지금 종목들 오늘 탑5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면 기존에 지금 막 빵빵빵빵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이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펀더멘탈을 좀 봤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2분기 실적이라든지 향후가 만약에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줬을 때 아무래도 이제 PER 자체라든지 PBR 자체가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차익
하익성 물량들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오히려 시장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렇다고 되면 펀더멘탈상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폭 자체가 여유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들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종목들. 그럼 유럽에서 판매하는 그 수출 기대감에 대한 것은 언제쯤부터 실적을 반영되죠? 일단은 하반기서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까지는 반영이 이미 됐고요. 그렇다고 되면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반영을 할 거고요.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전에 들어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매매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박스권을 돌파할 거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4 3천당 제약. 이번엔 다르다. 중국 플러스 유럽까지 지료로서 얘기가 나왔네요. 많이 오르지 않은 바이오 제약주, 더 넓게는 의약 관련주 없나요? 하시는 분들 오늘 아마 계속 열심히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5선 보고 있는데 마지막 종목 공개합니다. 바로 CTC 바이오입니다. 필름형 의약품 전문 기업. 사실 필름형 의약품의 강자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어요. 뭐 실적도 사실 좋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실적을 좀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1분기까지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다른 건 보실 필요 없으십니다. 일단은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014년도에 단기순이익이 적자를 보여줬었는데 2015년도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CTC 바이오가 올 한 해에는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CTC 바이오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필린형 발기부전 치료제 해가지고 상당 부분 시장에서 핫했었던 구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5년도서부터는 다시 한번 또 판매에 대한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인체의약품 성과 가시화가 전망이 상당 부분 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장에서의 평가가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물의약품 쪽에서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원래 돈은 그쪽에서 벌고 있죠. 그렇습니다. 캐시카우라고 해서 보통 이제 회사가 다른 거는 돈을 못 벌어도 쉽게 말해서 확실한 돈줄만 잡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보시게 되면 23,300원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필름형 의약품 전문 기업으로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 제가 지금 차트를 좀 열어두고 있는데요. 주봉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쉽게 말씀해서 2014년도 3월 달에 보여줬던 고점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켰습니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다고 되면은 일봉상에서에 대한 움직임들 오늘자도 같은 마찬가지로 5일선을 깨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름형 의약품 강자 CTC 바이오, 특별히 동물 의약품은 캐시카우 역할을 여전히 탄탄히 해주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개 종목 봤는데 굉장히 귀한 타이밍에 아주 중요한 오늘 종목 5선이 아니었나 싶어요. 탑픽주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예, 일단은 뭐 마지막 한올바이오 그렇습니다.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가 기존의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꾸준하게 좀 급등세를 좀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은 오늘자는 주봉상에서 바닥을 만들어내주고요. 주봉상에서 그동안의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한 CTC 바이오라는 종목을 탑픽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탑픽주 가운데 가장 뜸을 들이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추가적인 설명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물의약품과 인체의약품에 대한 하반기 실적 기대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신고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2014년도, 15년도에 직전 고점 돌파시키는 흐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 바닥권에서의 어떻습니까? W자 패턴, 역해된 숄더 패턴을 완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래량까지 동반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매물대 자체도 상당히 그리고 굉장히 매물대 자체도 25,000원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25,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킨다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섭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제가 매수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 가격대는 사실 23,000원대를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 시간부로 300원, 3.10%의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오늘 뭐 지금 현 시간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장 끝나기 직전까지 흐름들 변동성을 좀 보시면서 23,000원대 초반에서는 매수 물량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봉상에서의 단기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가격대를 돌파를 강하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8,000원과 29,000원대까지의 단기적인 목표가 수익 관점에서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분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비싼 제약 바이오 종목 없나 그리고 실적 되는 종목 없나 오늘 해답을 CTC 바이오로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탑5 분석의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였고요. 저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증시 탑5 마칩니다. 고맙습니다.